자, 216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인 법칙입니다. 자, 사인 법칙을 들어가는데,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삼각함수에서는 전부 다 직각삼각형이었잖아요. 그죠? 전부 다 직각삼각형이었는데, 이제는 직각삼각형이 아닌 다른 삼각형에서도 다른 어떤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싶기 때문에 두 가지 법칙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인 법칙이고요. 하나는 코사인 법칙입니다. 오늘은 사인 법칙만 할 거고요. 코사인 공식 문제는 안 풀고 그냥 공식만 보고 아마 끝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공식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공식은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이런 모든 삼각형들을 구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어떤 삼각형인지 알기 위해서 나온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에 있는 216페이지 여기에 세 번째 줄 여기에서는요 1대 루트 3대 2 1대 1대 루트 2 이러한 특수한 길이의 삼각형들, 우리 특수각에 대한 삼각형들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전부 다 숙지하고 계시면은 뭐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의 공식인데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접하는 삼각형에 대한 공식이에요. 자,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우리가 순서대로 각 A, 각 B, 각 C라고 둡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우리가 각각에 대한 대변들, 어떠한 각에 대해서 그 맞은편에 있는 그 변을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 가지고 공식을 세우는데 얘네들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외심이겠죠. 이 삼각형에 외접하는 이 외심들, 얘가 반지름 R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성립하는 법칙이 뭐냐? 사인 법칙이니까 사인이 당연히 나오겠다, 그죠? 사인 A라고 하는 이 각도 분의 스몰 a, 그 대변의 길이, 얘네들은 놀랍게도 전부 다 동일한 크기를 가져요. 사인 B분의 스몰 b라고 하는 것과 사인 C분의 스몰 c 라고 하는 얘네들이 똑같은 값을 가집니다. 어떤 값을 가지냐면 얘네들이 외심의 반지름의 2배, 즉 외접원의 지름과 똑같은 크기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변의 길이와 모든 각의 크기 가지고 얘네들이 정확하게 어떤 삼각형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게 사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217페이지 밑에 있는 상자 보시게 되면 이 공식이 나온다, 그죠? 딱 얘네들 외우고만 있으면 됩니다. 외우고만 있고, 얘네들은 어디서 사용을 하게 되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길이를 모른다라고 해봅시다. 얘 각도 알고 얘 길이 알아요. 그리고 얘 각도 알 때 이 스몰 a라고 하는 거를 이 사인 법칙 얘네들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정확하게 어떤 길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번 시간에 문제들 볼 때 어떤 한 길이 이렇게 생긴 삼각형 기억나세요? 그래서 보조선 하나 그어서 이렇게 삼각형 만든 다음에 얘가 세타일 때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해서 문제 구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보조선을 긋지 않고 이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이 삼각형에서 모든 각의 크기 그리고 모든 변의 크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 외우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얘네들은 예제 문제들을 전부 다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네들 문제가 바로 문제를 풀면 좀 어려울 거기 때문에 얘네들 예제 문제들을 전부 다 풀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예제 1번, 2번, 3번 먼저 보고 그 밑에 있는 리마크 2가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먼저 보고 리마크 3 보고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삼각형 ABC에서 지금 218페이지 예 1 돼 있는 거 있죠. 삼각형 ABC에서 스몰 c라고 하는 게 5고요. 라지 B라고 하는 게 105도, 라지 C라고 하는 게 30도다. 자, 이때 스몰 a 값을 찾아봐라. 자,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 쉽게끔 삼각형을 아무렇게나 그리는 거예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둔다면 C라고 하는 거 변의 길이 얘죠.
라지 C에 대한 대변이잖아요. 이 길이가 5가 된다라는 걸로 표시. 그리고 B라고 하는 각도가 105도다. 그리고 C라고 하는 게 30도다. 자, 지금 얘 누가 봐도 105도 아니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눈에 보기 편하게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각이 2개 나왔네.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각도를 알 수가 있겠다. 180도에서 이 2개를 더한 거를 뺍니다. 45도지. 그치?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스몰 a의 크기야. 여기에 있는 스몰 a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구하냐? 우리는 얘를 알고 있고요. 여기 있는 이 각도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각도를 알고 있네. 이럴 때는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거를 사인 법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 적어보면은 사인 30도 분의 5라고 하는 게 사인 45도 분의 a라고 적으면은 스몰 a라고 하는 값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사인 30도입니다. 사인 30도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45도라고 하는 거는 2분의 루트 2입니다. 양변에 분모 약분시키고 얘를 분자에다 곱해주면 a라고 하는 게 5루트 2라고 하는 길이가 나온다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는 얘가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는데 이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래요. 얘가 2r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는 거잖아요. 사인 30도 약분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가 2분의 1이다 라고 나타냈을 때 2r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10이라고 하는 길이를 가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r이라고 하는 거는 5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대충 어떻게 구할지 감이 오시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얘 2라고 나와 있는 거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조금 특이해요. 사인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코사인을 물어봅니다. 먼저 삼각형 ABC부터 정확하게 눈에 보이도록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라고 하는 거 여기, B, C라고 나타냈을 때 스몰 a라고 하는 게 10이 돼요. 얘가 10이고요. 그 다음 스몰 b라고 하는 게 8이 돼요. 얘가 8이고요. a가 3분의 파이다. 얘가 3분의 파이가 된다. 자, 이때 코사인 제곱 b를 구하래요. 우선 우리가 여기 있는 하나의 각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길이가 주어진다면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다. 여기에 있는 B각도를 물음표로 뒀을 때 여기에 있는 8이라고 하는 길이와 동일하게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A에 대한 사인 법칙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10이라고 하는 게 사인 B라고 하는 각도 분의 8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사인 3분의 파이입니다. 얘 루트 3분의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루트 3분의 20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사인 B라고 하는 걸 구해봅시다. 사인 B라고 하는 거 양변에 20분의 루트 3을 곱하면 20분의 8 루트 3이라고 계산이 되겠네. 4로 다 약분해봅시다. 5분의 2 루트 3이 되겠네요. 자, 사인 값이 5분의 2 루트 3이잖아. 코사인 값을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이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는 거야. 얘가 B라고 했을 때 사인이 5분의 2 루트 3이니까 얘가 5고요. 이만큼이 2 루트 3이겠다. 자, 피타고라스의 공식을 써서 4, 3, 12. 그러면 남아있는 건 13. 얘가 루트 13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코사인 B라고 하는 거 코사인 B라고 하는 거는 5분의 루트 13이 된다라는 거고요. 제곱하게 되면은 25분의 13이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인 법칙을 통해서 하나의 각에 대한 성질을 다 알 수가 있다. 알겠죠? 자,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얘 3. 코사인 A라고 하는 게 5분의 3이다. 이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왔네요. 자,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다. 무조건 사인 법칙입니다. 코사인 법칙에서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 있는 외접원의 반지름에다가 밑줄 한번 해주시고 그 밑에다가 바로 사인 법칙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있는 삼각형 ABC에 대한 성질 보기 위해서 삼각형 그려볼게요. 여기가 A, B, C다. 자, 코사인 A라고 하는 게 5분의 3이고요. 선분 BC를 구하래요. 즉, 스몰 a라고 하는 거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지름이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쓰는 겁니다. 사인 a분의 스몰 a라고 하는 게 반지름이 2배인 15가 된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사인 a를 먼저 구해 볼게요. 코사인 a가 주어졌잖아요. 5분의 3이래요. 코사인 a가 5분의 3이다. 얘가 5고 얘가 3이 된다. 얘가 4겠죠? 3대 4대 5 삼각형이 되겠다. 자, 다음 sin a라고 하는 거는 5분의 4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가 4분의 5a가 된다라는 걸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5로 약분시키고 4를 곱하면은 a라고 하는 거는 12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변의 길이까지 구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리마크 2 한번 보시죠. 자, 리마크 2 보시게 되면은 사인의 비율 가지고 우리가 삼각형의 변의 비율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사인 법칙 지겹지만 다시 한 번만 적어보도록 할게요. 사인 a분의 스몰 a, 사인 b분의 스몰 b, 사인 c분의 스몰 c. 얘가 다 2r이라고 하는 값을 가진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좀 나타내 볼게요. 얘랑 같다라고 나타내면 a라고 하는 거는 2r 곱하기의 sin a다. 자, 그 다음에 스몰 b라고 하는 거는 2r 곱하기 sin b가 된다. 그리고 c라고 하는 거는 2r 곱하기의 sin c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A 대 B 대 C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세 개의 변의 길이의 비율이잖아. 그죠? 자, 얘들로 전부 다 집어넣게 되면 2r sin A 대 2r sin B 대 2r sin C라고 하는 건데 비율이니까 2r 전부 다 약분시켜서 sin A 대 sin B 대 sin C라는 걸로 나타낼 수가 있다. 얘가 사인 법칙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인의 비율로 변의 비율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뒤로 넘어가 보십시다. 자, 뒤에 있는 옆에군요. 219페이지 예 4, 예 5까지만 보고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 4, 예 5를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예 4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A 대 B 대 C 비율이 1대 1대 2래요. 그죠? 자, 삼각형이 있다. A, B, C가 있는데 1대 1대 2래요. 자, 삼각형의 세 각의 내각의 합은 180도잖아요. 그죠? 180도를 하나 두 개를 가진대요. 즉 얘는 45도가 되는 거고요. 얘도 45도고 얘는 90도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ABC는 직각삼각형이 나오겠다라는 거고요. 길이비가 1대 1대 루트 2잖아요. 그죠? 직각삼각형이니까 비율 간단하게 나오죠. 또는 사인 비율로 나타내면 얘네들 ABC의 비율을 알 수 있다. A 대 B 대 C라고 하는 거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각도들을 다 집어넣었더니 결국에는 1대 1대 루트 2라고 하는 비율을 가진다라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얘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굳이 사인을 쓰진 않았는데요. 직각삼각형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사인 값들이 비율로 길이 비를 알 수가 있다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5입니다. 예 5 보게 되면은 사인 제곱 A, 사인 제곱 B, 사인 제곱 C라고 하는 것들이 관계식이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어떤 삼각형인지를 말해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삼각형인지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풀어왔었던 문제들을 보면 생각해 보면
각각의 변을 가지고, 변의 길이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었다, 그죠? 그래서 sin A, sin B, sin C를 변의 길이로 바꿔주는 겁니다. sin 제곱 A 라고 하는 게 sin 제곱 B 더하기 sin 제곱 C다. 자, sin A라고 하는 거는 2R분의, 다시 sin A분의 A라고 하는 게 얘가 2R이잖아요. 그래서 sin A라고 하는 거를 구하면은 sin A는 이 두 개 위치 바꾸면 되는 거다. 2R분의 A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이 식이 뭘로 바뀌냐면은 2R의 제곱분의 A 제곱이라고 하는 건 얘가 2R의 제곱분의 B 제곱 더하기 2R의 제곱분의 C 제곱이 됩니다. 그럼 분모들 전부 다 약분되잖아요. 전부 다 약분시켜놨더니 나오는 거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다. 직각삼각형이죠. 피타고라스잖아요. 빗변이라고 하는 게 A인 직각삼각형입니다. A, B,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삼각형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마크 3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을 때 사인 법칙을 이용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다가 별표 3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주보는 두 쌍의 각과 변이 나온다면은 얘네들은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다. 즉, 첫 번째 상황은요.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변과 여기 있는 변과 그 대각들 얘네들을 안다면 사인 법칙을 쓰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외접원. 우리 앞에서 문제에서 나왔을 때 외접원이 반지름이 길이가 나왔잖아요. 그죠? 외접원이 나온다면 사인 법칙을 쓴다라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의 길이 또는 사인 함수의 함수값의 관계시 사인과 변의 길이가 같이 나온다면 사인 법칙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 예제 1번, 2번부터 먼저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2번 먼저 한번 풀어보시죠. 자, 여기는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번 문제에서 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A, B 대 BC라고 하는 게 1대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길이를 1이라고 뒀을 때 이 길이가 2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때 sin ACN이라고 하는 거 구하래요. 얘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AM이라고 하는 거 얘가 길이가 1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각도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도 뭐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sin C라고 하는 걸 구해야 되는데 sin C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외접원의 2배가 되겠다라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각도를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게 어디에 숨어 있냐면요. 여기에 숨어 있어요. 자, MD라고 하는 거 길이 1이고 얘도 1이잖아요. 얘 직각이기 때문에 1대1대 루트 2라고 하는 길이 가지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이만큼의 각도가 45도입니다. 그럼 얘는 파이 마이너스 45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AC라고 하는 이 길이 얘가 루트 5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있는 M이라고 하는 각도와 여기 있는 길이를 가지고 사인 법칙을 사용해주면 여기에는 C값도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자, 외접원의 반지름은 여기서 필요가 없고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45도 네, 루트 5라고 하는 거랑 두 개가 동일하겠네. 자, 파이 얘는 사인을 사인으로 바꾸고요. 파이 마이너스 45도 여기 있는 뒤에 각도 몇 도가 나오든 상관없이 예각으로 봐라. 여기 있는 각도가 2, 4분면이기 때문에 사인이 플러스잖아요. 따라서 얘는 사인 45도 분의 루트 5라고 계산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계산을 하게 되면 루트 1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사인 C라고 하는 거 얘는 10분의 루트 1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전부 다 활용을 해주면 저기 있는 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사인 C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2번 문제.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고요. A 40도, B 80도, AB 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려야 우리가 눈에 보기 쉬워요. 따라서 여기 있는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외접원의 반지름에다가 밑줄 한번 해주시죠. 외접원의 반지름. 뭐를 쓰라는 것과 사인 법칙 쓰라는 거죠. 외접원의 반지름을 물어본다라는 거는 사인 법칙을 쓰라는 뜻이고요. 여기 있는 C라고 하는 각도만 안다면 이 길이를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겠다. 자, 40도, 80도 나왔잖아요. 두 개 더하면 120도야.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얘는 60도죠. 자, 따라서 사인 60도 분의 6이라고 하는 게 외접원의 반지름이 2배가 된다라는 걸로 계산을 할 거야. 자, 여기에 있는 이 약분되고요. 사인 60도 얼마지? 2분의 루트 3이다, 그지? 자, 따라서 R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3분의 6이 되고요. 유리화까지 시키게 되면 2 루트 3이라고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좋아요. 지금 조금만 더 문제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3번과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사인 법칙에 대해서 계속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3번과 4번 두 개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봅시다. 자, 3번과 4번인데요. 이 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3 때 배웠었던 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지금 이 과정이 고2 내용이잖아요. 근데 중3 때 하는 원주율과 중심각 이런 내용, 그 부분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먼저 A, B, C 외접원의 반지름에다가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다라는 거죠. 사인 법칙을 쓰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외접원의 호의 BC, 호 BC의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래요. 자, 중심각, 원의 중심에서 BC, 얘네들이 크기가 3분의 2파이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뭘 궁금해 할 거냐?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길이가 궁금하다, 크기가 궁금하다. 얘는 원주각이잖아요. 중심각의 절반입니다. 3분의 1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원주각의 개념을 잘 모른다면 이 문제는 못 풀죠. 그죠? 중심각의 크기랑 원주율이 원주각의 크기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모른다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BC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이 길이를 A라고 한번 더 볼게요. 사인 3분의 1파이 분의 A라고 하는 게 반지름이 2배다, 8이 되는 거다. 되니? 자,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60도잖아. 2분의 루트 3이야. 그러면 A라고 하는 거 구하면은 8 곱하기에 2분의 루트 3. 얘 계산해서 4 루트 3이라고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분 BC의 길이는 4 루트 3이다 라는 걸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 자, 다음 예제 4번. 얘도 왜 중3 내용이냐면 여기에서 BC라고 하는 걸 주목해보면은 얘가 지름이다, 그지? 지름이기 때문에 어떤 성질을 이용할 거냐? 여기의 길이 알고 있고요. 여기의 길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으면 얘가 수직 아닌가? 그지? 빗변이 지름이라면은 직각삼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얘 길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B에서 D를 그은 이 선분의 길이는 12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사인 A 값을 구하래요. 여기에 있는 사인 A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 대변의 길이가 나와 있다, 그지? 얘는 사인 A분의 10이라고 계산이 되는데 얘가 뭐랑 같으냐면 얘가 외접원의 반지름이 2배랑 똑같잖아. 근데 삼각형 ABD라고 하는 거 얘 봐봐. 이 삼각형에 있어서 외접원이라고 하는 거는 나와 있지. 그지? 밖에 있는 이 원이잖아. 얘 반지름의 길이는 얘지. 맞니? 얘는 결국 지름을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얘가 13이 되겠다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sin A라고 하는 거 구하면은
13분의 1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5번과 6번 두 개 문제만 풀면 사인 법칙이 끝나요. 이 두 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 있는 두 문제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여기 있는 두 개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여기 5번 문제부터 보게 되면요. ABD의 외접원의 넓이와 ADC의 외접원의 넓이의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일단 외접원이 나왔잖아요. 그죠? 외접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줘야 되겠다. 먼저 하나의 변을 알 때 거기에 대한 대각, 얘를 세타라고 둬봅시다. 그럼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을 거다. 그지? 그리고 나서 AC의 길이도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각의 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도 둘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다. 자, 먼저 삼각형 ABD라고 하는 거의 외접원을 먼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얘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보면은 사인 세타 분의 3이라고 하는 게 이 R이 되겠다. 그죠? 다음 ADC라고 하는 거 얘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나타낸다면 얘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4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면서 얘는 R'의 2배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됐니? 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거 각변을 통해서 사인 세타 분의 4랑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S, ABD가 분모로 들어가는 겁니다. 얘 R 제곱 파이라고 하는 게 분모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이 사인 세타 분의 3이라고 하는 게 R이고 얘 제곱 파이라고 하는 게 분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분자로는 AD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한다. R'의 제곱 파이다. 그죠? 2로 나누게 되면 사인 세타 분의 2의 제곱 파이가 되겠다. 일단 여기 있는 이 두 개 파이 사라지게 되고요. 얘 다시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얘는 사인 제곱분의 4가 되고 분모는 4 사인 제곱분의 3이 되겠다. 자, 분모 먼저 약분 가능한 거 사라집니다. 그죠? 이게 9죠. 미안해요. 다음 번분수잖아요. 얘 분모, 얘 분자 적게 되면은 9분의 1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 저 말이 가장 중요한 거다. 외접원이 나온다, 사인 법칙을 쓰라는 뜻. 하나의 변을 알고 있으면 그 대각을 알아야 되고 하나의 각을 알고 있으면 그 대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사용한 겁니다. 자,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사인 A 더하기 사인 B 더하기 사인 A 더하기 B입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 쌤이 삼각형을 겁내 작게 적어놨어요. 왜일까요? 얘 삼각형 필요 없기 때문에 작게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있는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거요. 얘가 얼마인지를 생각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 세 변의 세 각의 합은 파이죠. 얘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거는 180도에서 C라고 하는 각도만 뺀 겁니다. 즉 얘는 사인 A 더하기 사인 B 더하기 사인 C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 지금 현재 문제에서 주어진 게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 R 나와 있고요. 둘레가 나와 있거든요. 외접원의 반지름 R이라고 하는 게 4라고 주어져 있고요. 다음, 둘레의 길이가 나와 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게 12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힌트 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다. 여기 있는 사인 A, 사인 B, 사인 C라고 하는 것들은요. 전부 다 외접원의 반지름과 그 대변의 길이로 바꿔줄 수가 있다. 얘는요. 2R분의 A 더하기 2R분의 B 더하기 2R분의 C라고 하는 걸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는 2R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겠다. 얘네 두 개 알고 있잖아요. 대입 한번 해보죠. 얘는 8분의 12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2분의 3이라고 하는 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을 길이로 바꾼 겁니다. 됐죠?
자, 잠깐 쉬었다가 코사인 법칙, 어떤 법칙인지만 보고 끝내도록 하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테마 21 코사인 법칙입니다. 자, 코사인 법칙인데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정보들 가지고 정확하게 삼각형을 어떤 삼각형인지 전부 다 구성 요소들을 다 찾아내는 법칙이고요. 얘는 삼각형 먼저 하나부터 그릴게요. 얘는 외접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얘는 외접원이 나오지 않고요. 각과 변의 길이만으로 찾을 겁니다. 다른 것들은요. 얘를 A, 얘를 B, 얘를 C, 그리고 small a, small b, small c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변에 대한 성질이 코사인 법칙으로 나옵니다. 뭐냐면요.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먼저 첫 번째 a 제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bc라고 하는 선분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 변들의 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한 것에 마이너스 2bc 여기까지만 보면 완전 제곱식이다. 그죠? 근데 여기 뒤에다가 코사인 A라고 하는 거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개의 변과 하나의 각을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라고 하는 변의 길이를 찾고 싶다. 근데 B라고 하는 변과 C라고 하는 변의 길이는 알고 A라고 하는 각의 크기도 알아요. 그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A라고 하는 길이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제 B라고 하는 길이에 대해서도 보도록 할게요. 자, B 제외한 나머지들 제곱해서 더할 거예요.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처럼 2CA를 곱해주는데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코사인 B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변의 대변의 코사인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아있는 하나의 변의 길이 있다. 그죠? C제곱이잖아요. 이 C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라고 적는데 마지막까지 코사인 C라고 하는 거를 곱해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변의 길이들은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식들을 조금만 변형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을 좀 변형시켜 보면은 변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고요. 그냥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겨서 똑같이 나눠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사인 A라고 하는 거. 이 A라고 하는 각도에 대한 성질은요, 세 개의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이만큼 얘를 좌변으로 옮길 거고요. A제곱을 우변으로 옮길 거예요. 그리고 나서 2BC로 나눠주면 코사인 A만 남을 거잖아. 그래서 이게 코사인 A라고 하는 거는 2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하는 걸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변만 알고 있다면 각에 대한 성질들이 다 나온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코사인 B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얘 어떻게 적을지 생각 한번 해보죠. 얘 외울 때 코사인 B를 구하잖아요. 구하고자 하는 거는 빼기만 할 거야. 마이너스 B제곱. 그럼 나머지 A랑 C가 남았잖아요. 2CA 나눠주고요. C제곱 더하기 A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 코사인 C라고 하는 거 C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C는 빼줄 거야. 나머지들 다 계산해보면 2AB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C를 구하고 있으니 C는 빼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코사인 법칙이에요. 사인 법칙이랑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사인 법칙도 얘도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자세한 예제나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공식들 정확하게 암기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암기해 오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좀 여백이 있는 곳을 찾아주시면은, 하필 여기에 여백이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우리 216페이지가 그나마 좀 여백이 있어요. 거기다가 어떨 때 사인 법칙을 쓰고 어떨 때 코사인 법칙을 쓰는지 거기다가 간략하게 밑에다가 정리를 할 테니까 일단 먼저 칠판을 보세요. 칠판 보고 쭉 한번 같이 본 다음에 적을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먼저 사인 법칙을 어떨 때 쓰는지부터 보도록 하시죠.
정리입니다. 첫 번째로 사인 법칙은 어떨 때 쓰냐. 얘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한 변의 길이와요. 한 변의 길이와 그리고 두 개의 각만 알고 있으면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의 두 개의 각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삼각형에서 두 개의 각을 알고 있다면요, 자동적으로 다른 하나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각을 알고 있고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 칩시다. 얘를 B, 얘를 C라고 한다면 얘는 파이 마이너스의 B 플러스 C라고 하는 각도를 찾을 수가 있겠다. 각도 대변 알고 있으면 사인 법칙 적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한 변의 길이와 두 개의 각을 알고 있으면 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되겠다. 두 번째,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아닌 각이 주어진다면요, 사인 법칙이 됩니다. 두 변의 길이와 얘는 조심해야 되는 게 끼인 각이 아닌 각도예요. 끼인 각이 아닌 각도다.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얘 길이랑 얘의 길이를 알고 있다고 해봅시다. 끼인 각 말고 나머지 얘를 안다면은 얘랑 얘를 사용해서 사인 법칙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 각, 여기 변 이용해서 사인 법칙 사용됩니다. 그리고 맞은편도 뭐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끼인 각이 된다면 얘는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이 길이를 모르죠. 사인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아닌 각일 때 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얘는 뭐 사인 법칙을 써라, 반드시 써라 이런 건 아니지만요, 90% 이상은 사용하기 때문에 적어줄게요. 뭐냐? 외접원이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정말 대다수는 이 사인 법칙을 사용한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도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 나오면은 밑줄 치고 그 밑에 사인 법칙 적어놨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코사인 법칙은 어떨 때 쓰냐. 자, 이 코사인 법칙은요, 먼저 첫 번째로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요,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자,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변의 길이를 찾아내는 거다.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요, A, B, C가 주어져 있을 때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길이와 C라고 하는 길이를 알고 있고 그때 그 끼인 각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A라고 하는 거는요, 코사인 법칙 A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로 구할 수 있는데 B 알죠? C 알죠? 각도 A까지 알고 있으니까 스몰 a라고 하는 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변의 길이랑 그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는 코사인 법칙이다.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게 쟤예요. 두 변의 길이인데 끼인 각이 아닌 각이 주어졌을 때는 사인 법칙을 쓰는 거다. 그래서 문제에서 얘는 정말 잘 외우거든요. 얘는 잘 외웠는데 쟤를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두 변의 길이가 나왔는데 끼인 각이 아닌 게 나와버렸어. 그러면 당황한단 말이에요. 코사인 법칙 어떻게 쓰지?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걔는 사인 법칙을 쓰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이 두 개 잘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졌을 때요.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다면 각각의 크기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있다. 이때 A라고 하는 각도를 찾고 싶어. 각도는 아직 몰라. 여기 있는 변의 크기만 알아. 그럼 어떻게 구해? A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에 여기서 나오는 코사인 A라고 하는 이 각도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더 좋은 거는 이 변형 공식이죠. 코사인 법칙의 변형 공식인 코사인 A라고 하는 거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A라고 하는 각에 대한 성질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입니다. 코사인 법칙은 대다수가 각을 알고 싶을 때 구하는 거고요. 사인 법칙은 대다수가 변의 길이, 사인 값을 찾을 때 사용을 한다. 참고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얘는 절대적인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5개, 아까 제 앞에 페이지 20, 태원 20의 제 앞 페이지 거기다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하시죠.